오만과 편견 챕터 19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 네, 이제 마지막 챕터의 시작은 이렇게 해요. 왜 첫 챕터 기억나세요? 첫 챕터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우리 미세스 베넷이 빅리가 온다, 뭐 네드필드에 누가 온다 그러면서 막 수다스럽게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첫 챕터가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챕터에서도요, 우리 미세스 베넷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문장을 보시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문장을 읽어가는 방법은, 영어 원서를 읽는 방법은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읽는 거예요. 분위기대로. 볼게요. happy, 행복해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For, 왜냐하면 her maternal feelings, 그녀의 maternal feelings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누군지 없어요, 아직은. 근데 maternal feelings, 그 엄마로서 엄마의 행복감, 엄마가 가지는 그런 행복감이 was the day, 그날 있잖아, 그날이었대요. 근데 그날 어땠냐면 on which Mrs. Bennet이 어땠을 때 got rid of her two most deserving daughter스예요. deserving daughters 재밌죠? 되게 그럴 만한 그 두 딸이 이렇게 결혼을 한 on 그날 그녀가 정말 행복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제가 한국어로 처음 이 오만과 편견을 봤을 때 이 제인과 엘리자베스거든요. 같은 날 결혼했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이 책을 읽고서. 대충 읽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유튜브 클립이랑 뭐 이런 거 영화랑 보고 하니까 같은 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정말 놓치지 않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아마 저처럼 또 같은 날 결혼했다는 걸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예전에 저처럼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같은 날 얘네들이 딱 결혼을 했고 그날 우리 미세스 베넷의 maternal feelings, 그 엄마로서의 그런 feeling, 느낌이 굉장히 happy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with what delighted pride, 굉장히 기분이 좋은 pride가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미세스 베넷한테. 그리고 she afterwards visited Mrs. Bingley. 처음에 미세스 빅리, 즉 제인이 네드필드에 살잖아요. 롱본과 가까이에 있는. 그래서 이 미세스 베넷이 나중에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뭘로? with delighted pride를 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은 그런 pride를 가지고, 그리고 talked of Mrs. Bennet, 그리고 나중에 talked of 뭐뭐에 관해 말하다, 미세스 달시에 관해 말하다, 엘리자베스에 관해서 말하다. 이 미세스 달시 같은 경우는 데비스로 가니까 엘리자베스와 달시는 데비셔로 이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visit, 방문은 하지 못하고요. 그냥 talk of,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역시도 굉장히 이런 pride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런 pride, what delighted pride일지는 maybe guessed, 그것은 추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 미세스 베넷이 한날 한시에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을 결혼을 시키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나중에 얼마나 그런 프라이드로 얘네 집에, 제인 집에 가고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지는 짐작이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 wish I could say, 이 나레이터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좋겠다. 즉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어떤 일이냐면 for the sake of our family, 그녀의 가족의 sake를 위해서, 그녀의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 for the sake 잠깐 보면은요, 이 sake 자체가 뭔가 이익 이런 뜻이 있어서 그냥 for you, 너를 위해서 해도 되는데 for your sake, 너의 이득을 위해서, 너에게 득이 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잠깐 요 쓰인 구문 되게 많이 잘 쓰는 표현. 그래서 for the sake of British business, we must maintain our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그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영국의 비즈니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라는 기사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challenges of changing behavior during the pandemic. 팬데믹 동안에 우리의 그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다. For the sake of the community. 우리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뒤에 이익을 위해서 그 individual sacrifice가 뭐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요청한다 사람들한테 개개인이 조금 희생을 해야 된다 만나지 말라는 얘기겠죠 모이지 말라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예문 같은 경우에는 for staying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kids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머문다고 it may not be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진 보시면 느낌 오시죠? For the sake of the kids. 아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면서도 같이 있는 게 정말 맞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for the sake 라는 이 표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걔네 베넷 가족을 위해서라면 the accomplishment of our honest desire 굉장히 원했잖아요. In the establishment of so many of our children 이 아이들이 그 제인과 5딸이었으니까 이 5딸이 이렇게 결혼을 한 거 그런 걸 원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accomplishment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 produced 만들어냈다. So happy an effect. 굉장히 행복한 effect를 만들어냈다. 이거 하기에 to make her, 그녀를 여기서 말하는 her는 우리 미세스 베넷 되겠습니다. 미세스 베넷이 어떻게 되게 베넷이 sensible하고 amiable, 굉장히 이렇게 정감 있고 호감 그렇게 괜찮은 그리고 well-informed women 여기 같은 경우 informed 같은 경우 knowledge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이렇게 지각 있는 그런 여자가 되었다. For the rest of her life 그녀의 남은 여생 동안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으련만 좋으련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미세스 베넷이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당연히 될 것 같죠. 즉 미세스 베넷이 이제 그토록 원하던 딸들의 결혼을 봤으니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가져서 sensible하고 amiable하고 이제 well-informed, well-knowledged 뭐 이렇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I wish I could say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었단 얘기겠죠. 그리고 though perhaps it was lucky 근데 우리 미세스 베넷이 이렇게 한결처럼 처음과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는 it was lucky 굉장히 운이 좋았다 for her husband Mr. Bennet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었다는 거죠. Who might not have relished 만약에 그 남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 Domestic policy 그 가족의 정말 극도의 행복감을 즐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In so unusual a form. 굉장히 어떤 form. 이 미세스 베넷이 이렇게 변해버린 이 형태가 된다면 unusual,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된다면 우리 미스터 베넷은 즐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가족의 그 행복,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없었을 것이다. That she still, 그래서 그녀는 still 여전히 occasionally 가끔씩 nervous, 신경질적이고 invariably silly, 여전히 silly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위트 있게 풀고 있죠. 우리 미세스 베넷이 이제 좀 딸들 결혼했으니까 좀 품위 있게 살면 좋으련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니었단 얘기고요. 만약에 그녀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면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았겠죠. 부인을 놀리는 낚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미스터 베넷과 미세스 베넷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부분 보시면은 뭐 키티 이야기도 나오고요. 메리 이야기도 나오는데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나마 리드가 없으니까 좀 단속이 돼가지고 그랬던 얘기고 Mary was the only daughter who remained at home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앞부분에 키티가 누구랑 결혼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리가 혼자 남은 딸이다 라는 거 보니까 키티도 이제 어디론가 결혼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뒤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And she was necessarily drawn from the pursuit of accomplishment. 그러니까 accomplishment 자기가 정말 원하는 뭔가 추구하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추구에서부터는 drawn 조금 이제 끌려당겼어요. 멀어졌어요. 왜냐하면 by 뭐에 의해서 Mrs. Bennet being quite unable to sit alone 혼자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미세스 베넷이 엄마가 그렇게 혼자선 가만히 못 앉아 있기 때문에 혼자 남은 딸 메리를 굉장히 공부 못하게 하고 책 못 보게 하고 뭐 그랬던 그런 모습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요. Mary was obliged to mix more with the world. 근데 그래서 메리는 원래 혼자 집에 있을게 뭐 이런 얘기 잘 하는데 이제는 세상과 어울려야만 했었고요. But she could still 여전히 moralize over every morning visit. 아침 방문 때마다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는사 버전본에 뭐 공자 말씀을 늘어놓았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재밌는 번역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이제 and as she was no longer mortified by comparison. mortified라고 하면은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미스터 베넷 우리 엘리자베스랑 대화할 때도 나왔고 She was no longer mortified. 그녀는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다. 비교함으로써 누구랑 그 언니들과 뷰티나 자기 자신의 뷰티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comparison 하면서 더 이상 이렇게 multiplied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she was suspected by her father. 그리고 아빠로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She submitted, 복종했다 to the change, 변화에 without much reluctance. 큰 꺼리낌 없이 이렇게 변화에 적응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예전에 언니들이 있고 이랬을 때는 언니들과 자신의 그런 외모를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뭔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메리라는 캐릭터가.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이제 어때요? 세상과 조금 어울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얘기.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좀 그렇게 꺼려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서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메리가 이렇게 책에 빠지고 이랬던 거는 부모로부터 충분히 관심받지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언니들이 집을 떠나고 나서 메리가 보이는 이런 변화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말씀이 옳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그 각주가 달린 책에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인 오스틴이 나중에 이제 자기 네퓨한테 친정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키티 베넷이 satisfactory married 아마도 결혼을 했었을 거야 뭐 이러면서 was married to 누구 clergyman near 펜벌리에 있는 어떤 성직자랑 즉 우리 다시가 있는 그리고 이제 제인 언니도 그쪽으로 이사를 갔었죠. 그래서 펜벌리 그쪽 어디에 있는 성직자랑 아마 다시가 빼있을 것 같아요. 랑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메리는 어땠을 것 같다? Obtained nothing higher than one of her uncle Philip's clerks. 그 필립 삼촌이 변호사였었잖아요.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있는 그 클럭이랑 그 직원이랑 직원 이상은 결혼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was content to be considered a star in the society of Meryton. 메리튼의 어떤 스타로 이렇게 자리 잡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메리를 바라보는 제인 오스틴의 시각도 조금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키티는 그 펜벌리로 결혼을 했을 거고 우리 메리는 메리턴에 남아가지고 스타로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애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 보시면 리디아랑 위컴은 우리 모두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돈도 여전히 없고 왜냐면 소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문장 보세요. Lydia was occasionally visited there. 그래요. 이 데비셔가 여기쯤이에요. 그리고 그 어디죠? 지금 위컴이 저 북부 어디선가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리디어가 her husband 위컴이 was gone to enjoy himself in London or Bath. 이 바스나 런던에 혼자서 이렇게 휴양을 갔을 때 우리 리디아는 데비셔에 들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바스 이렇게 보면요. 이게 1세기 때 로마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이게 천연 원천수가 나오는 이 바스라는 지역에 보시면 이렇게 로마 그 스타일로 건물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 온천을 즐길 수 있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스 하면은 뭐죠? 욕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온천, 욕조 뭐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이제 유네스코 그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됐었고 1세기 때 그렇게 온천으로 막 하다가 이제 천 몇백 년 동안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도시였는데 1700년대 18세기 때 이제 사람들이 그런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휴양지로 많이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뭐 마차라든지 이런 것들 교통시설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휴양을 와서 휴양지로 1700년대 이렇게 이름을 날린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바스 같은 경우에는 제인 오스틴의 아빠가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휴양지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오랫동안 장기간 거주를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인 오스틴과 그 가족은 조금 가난했기 때문에 아빠가 성직자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쪽 바스에 와서 몇 년 살다가 여기서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 위컴이 이곳에 여행을 갔더니 여기는 굉장히 상류층이 이렇게 휴양을 가는 도시였었거든요. 근데 런던이나 이 바스에 위컴이 갔다는 것은 여전히 그는 그런 남자였 위컴스러웠습니다. 네, 이렇게 바스까지 얘기하고 오늘 분량은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3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